학교 정책을 학교 내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치는 우리는 내부자들입니다. 학교 정책 리터러시 내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건 신세계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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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저희 내부자들 올해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 나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오늘 녹음을 준비하면서 직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저희가 이 모임 목적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2018년에 처음 만났잖아요. 7년이 되었더라고요. 와. 그 사이에 시작 주제가 노안이 된 것이 굉장히 지금 네, 제 앞에 분은 안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슬픕니다. 써도 안 보여요 이제. 네, 세월의 흐름을 좀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호스트를 맡은 송비 요정입니다. 원래 송비 요정이었나요? 소비 요정이었던 것 소비 요정 송비 아니에요? 요정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나? 아, 네. 이렇게 저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뻔했던 실수가 있었는데요. 소비 요정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육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보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시원한 활명수입니다. 네, 이렇게 네 오랜만에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에서 녹음을 하니까 시작부터 참 설레는 것 같아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침묵의 시기가 나오는 시험 기간을 앞둔 힘든 이 시기, 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육수님부터. 네. 지금 우선 2학기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거의 학기 말 같은 이 바쁨이 여기저기 치여서 지금 뭐랄까 뭐 머릿속이 막 그 뒤죽박죽. 내부적으로 막 엄청 많이 뭐가 꽉꽉 들어찬 느낌?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개학하고 그렇게 많이 안 지났는데 비축된 체력은 일주일 만에 다 바닥이 났고 지금 요즘에 저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뭐 수업 혁신이나 아니면 뭐 에듀테크 선도교사 지역청에서 하는 저 그런 걸 또 어떻게 또 하게 되어서 사실 근데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두 개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가운데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뭔가 뭐 아무튼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네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입니까? 그렇진 그럼요. 않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서 1학기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저는 1학기 때 교장 선생님을 새로 뽑았어요. 교장 공모제를 해서 정말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낸 것 같고 2학기가 돼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교장 선생님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좋으신 분 같아서 조금 이제 나름 올해가 마지막인데 이 학교에서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뭐 에듀테크 이런 거 배우신다고 했는데 저는 요새 아이비를 공부하고 있어서 요즘 또 다른 핫한 또 다른 주제인 핫한 주제인 아이비를 배우고 있어서 조금 정신없이 연수를 듣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뭐랄까 지금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나는 그냥 같은 대학원을 동시대 다녔는데 나는 지금 한량인가? 저는 지금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서 휴직 중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이 약간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도 모르겠는 것이 오히려 더 뭐 말끔한 기분도 들고 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저한테 좀 정리 좀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맡고 계세요. 저희가 내부자이긴 하지만 또 잠시 외부자의 역할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교사뿐만이 아니라 또 학부모님이지 않으십니까? 아, 전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명의 외부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금 현재 매우 뜨거운 감자인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핫하네요. 어렵네요. 핫해.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들어보았습니다. 네.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르는 신비? 그 폭과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여기저기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사실 아직까지 실체를 본 적은 없다. 맞아요. 약간 저- 그런 느낌. 저는 아까 제가 수업혁신이라 그랬는데 교실혁명 선도교사거든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AIDT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프로토콜 타입을 가지고서 막 설명을 해주시지만 아직 정말 실체가 없다는 그 말이 맞아요. 아직 완성된 게 없기 때문에 연수를 받으면서도 그냥 말하자면 샘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맛보기만 하고 끝난.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약간 뭐 어떻게 좀 바뀔까 약간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일까 걱정도 되고 네,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장점과 단점 그리고 흥미로운 점에 대해서 한번 내부자이자 외부자 시선에서 솔직한 토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은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총 2번의 정책이 시행되었고요. 이번이 3번째 정책입니다. 3세번째. 네, 3세번째. 연도는 2007년, 두 번째는 2011년. 그리고 이번에 시행된 AI 디지털 교과서의 추진 방안은 작년인 23년도 6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각각이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상이 조금씩 달라요.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의 디지털 교과서는 무엇이었나요? 좀 낯설어요. 주체가 교육 인적자원부입니다. 네, 이때 교육 인적자원부 때 근무하신 선생님 계신가요? 저요. 저요. 굉장히 손들기 좀 그렇지만 저입니다. 교육부 세 글자만보다 이렇게 7글자를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한데 그때 2007년 3월에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서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만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때 보면 키워드는 디지털 교과서 원형 개발 쪽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정책은 이제 2008년부터 시행돼서 13년까지 원형을 개발하고 이것을 연구학교에 적용돼서 효과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 저는 이때는 기억이 나요. 이름이 바뀝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네, 이때부터가 기억이 나요. 이때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고요. 이때 교과서의 개념 정의가 살짝 바뀝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때는 기존 교과 내용, 서책형 교과서를 말하죠. 여기에 용어 사전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또 보충 심화 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또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에듀넷 티클리어 등 교육용 콘텐츠와 연계가 가능한 학생용 교재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시행된 정책이 11년도에 이제 발표된 스마트 교육 전략에서 다른 여러 교과, 사회, 과학, 영어 등등에서 완전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서 연구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18년부터 초, 중, 고교에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라는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디지털 교과서의 기억이 어렴풋이 다들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본 맞아요. 기억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어. 하지만
저는 뭐 제대로 써보지는 못한 약간 그런 것 같고. 맞습니다. 영어 교과에서 특히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돼서 음. 개발되어 있다는 것만 들었지 저도 사용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뭐 출판사 같은 데서 주는 DVD, CD 약간 요런 거를 쓰긴 했는데 그게 디지털 교과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뭔가 그런 건 말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공개 수업 가서 보면 음. 그분들이 그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을 봤었고 저렇게 쓰는구나.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학교로 돌아오면 그냥 교과서 서책형 그쵸. 교과서를 서책형 보면서 교과서를 수업을 썼죠. 했었고 그랬었죠. 당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 지금과 약간 맞닿은 정책은 이때 이제 1인 1기기라던가 유무선 네트워크라던가 원격 교육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함께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이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 외에는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라던가 유무선 네트워크 등등이 최근 들어서야 이제 학교 안에 기계가 들어오고 1인 1 디바이스가 보급되고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저희 내부자들에서 다뤘던 디벗이라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오늘의 주제인 AI 디지털 교과서와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라고 한 문장이에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길죠. 이 중에서 딱 눈에 띄는 단어가 맞춤형? 저는 저도 맞춤형 학습 기회. 네. 네, 요게 가장 처음에 나오고 포인트지만 사실 또 중간에 있는 인공지능. 저도요. 네, 요런 게 사실 네. 가장 눈에 띄네요. 요게. 그렇죠. 네. 명칭 자체가 AI 디지털 교과서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앞에 나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짚어보다 보니까 이게 왜 우리가 2011년 스마트 추진 전략, 스마트 교육을 나왔을 때 디지털 교과서는 뭔가 이렇게 낯설고 했지만 이 AI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 이걸 오는 이렇게 포텐 터지듯이 갑자기 학교에 물밀듯이 들어왔던 게 아무래도 좀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거 엄청 있죠. 컸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은 디지털 교과서를 하긴 하지만 환경이 잘 구축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멀티미디어 자료나 이런 거를 보려면 진짜 1인 1기기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뭐 전자칠판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랬는데 요새 들어서 그런 게 좀 갖춰지니까 다시 한번 이게 나온 게 아닌가 뭐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다른 거대한 축으로는 또 2022년 11월에 갑자기 세상을 뒤흔든 챗GPT도 인공지능 용어가 그렇죠. 일반인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친숙하게 다가간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념까지 보고 나니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솔직한 그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AI 디지털 교과서 기대에 가까우신가요? 혹은 우려에 가까우신가요? 일단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우려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려 쪽에 있고 뭐 기대도 있지만 사실 주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할 때 저도 막 배우고 있거든요. 에듀테크도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방향이 너무 우려가 되니까 이거를 단점을 막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배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 영어 교과 전담 교사를 하고 있으니 영어 쪽에서 본다면 분명히 장점도 있어요. 애들이 말을 하고 자기가 발화한 것을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고 그 오리지널 그 발음이 나타내는 그 파형이라고 하나요? 그것과 내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가 그래프로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거 문제를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정말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제를 풀면 그게 그래프로 싹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도 있는데 모든 차시를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또는 뭐 모든 과목에서 또 다 가능할까? 이거는 약간 좀 의문이다. 의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접했던 이제 문건을 좀 보면 이제 한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적응할 때까지는 이제 서착형 교과서에 병용을 하다가 이제 나중엔 디지털 교과서 한 가지로 간다라고 했을 때 보면 지금 이제 소보루님 말씀하신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 제대로 이제 초점화되지 못한 교과나 아니면 모든 차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때 틈이 생기거나 아니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생길 텐데 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한편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네요. 또 오늘 할명수님은 특히 또 학부모의 입장이지 않으십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어떠한 의견이 드시나요? 저도 메스님이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일단 이제 저도 한편으로 학부모지만 이제 현재 이제 교사로서 이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어도 아이들과 충분히 학습 경험을 공유하거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너무 이거 하나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대가 많은 만큼 좀 걱정거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좀 요즘 우리가 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다양한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전자기기에 대한 과도한 몰입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적지 않게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학교에서까지 맞아. 공부하는 그 순간까지 스크린을 라는 또 우려가 사실은 있죠. 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포함해서 지금 최근에 서명 운동까지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또 그만큼 큰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초등 교사에서는 어쨌든 과목을 여러 가지 이제 담임은 여러 가지 과목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교과서가 만약에 전면적으로 그냥 도입돼서 서책형을 아예 뭐 받아볼 수 없게 된다? 그거는 좀 우려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1일 1기기가 이렇게 도입되고 있는 것은 뭔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 반, 우려 반.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제약이 없어지니까. 네네네. 뭐 와이파이 환경도 다 구축되어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비단 디지털 교과서가 많이더라도 네. 그 만들어진 인프라를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해볼 수도 있다. 그렇죠. 방금 이렇게 저희가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서 들어봤듯이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러한 지금 공존하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솔직하게 토크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재 선생님들이 느끼는 장점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 핵심 기능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두 번째는 교육 주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을 지원하겠다. 세 번째는 통합 로그인을 지원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공감이 됐어요. 학생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로그인하다가 시간을 굉장히 허비하는 맞아. 경우가 많았거든요. 통합 로그인이라는 게 뭐죠? 개념으로는 디지털 원패스라는 디지털 원패스. 네, 이걸 도입해서 로그인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쉽고 편리한 UX, UI 구성 및 접근성 보장, 괄호하고 보편적 학습 설계, 그리고 다국어 지원 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습 진단 및 분석을 해주고요. 학생별 최적의 학습 경로 및 콘텐츠를 추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캐치프레이즈가 500만 명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 그러니까 AI 튜터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교사에게는 수업 설계와 맞춤 처방을 해주는 AI 보조교사가 탑재되고 교사가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추가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습 이력 등 데이터 기반의 학습 관리가 이루어진다. 네, 제가 지금 숨가쁘게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10가지 핵심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렇다면 저희가 느끼는 장점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경험하셨는지 혹은 기대가 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학습 데이터 분석 제공이 확실히 좀 매력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돌아다녀 봤을 때 얘가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로 제공이 되고 뭐 딱 정리된 화면으로 대시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본다면 뭐 얘는 여기까지 알고 있구나. 쟤는 저기까지 알고 있네. 얘는 요 부분은 좀 부족하네. 이런 게 한눈에 보이면 수업을 할 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니지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코스웨어의 형태를 표방하잖아요. 네. 코스웨어 좋죠. 써보면.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은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어서 학생들한테 그걸 꺼내서 그냥 배부 원클릭 한 번으로 배부가 딱 되고 방금 메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 현황이 대시보드로 한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다 따라가고 있는 학생과 손도 안 대고 있는 학생들이 매 차시 이제 파악이 좀 쉽게 되는 것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채점을 예전에는 다 뭐 예를 들어 한 학년을 다 가르친다면 100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은 다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문제를 다 풀고 완료를 누르는 순간 탁 그냥 한 번에 바로 채점이 나오니까 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맞았고 어느 부분에서 좀 약하고 이제 이런 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확실히 그런 수고로움은 덜해지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아이와 하지 않은 아이가 한눈에 보이니까 저는 이러한 활동이 변형이 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아이를 멘토로 지정하고 성취가 지금 하나도 안 되는 아이를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습 의욕이 없거나 혹은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풀거나. 그래서 두 번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잘하는 친구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매칭을 시켜줘서 네, 이렇게 또래 학습을 좀 유도해 보기도 했고 학습 의욕이 없다면 그때는 제가 가서 왜 그런지 한번 대화를 나눠볼 여유가 조금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다른 장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뭐 게임 형식의 아이들의 그 흥미를 딱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확 빠져들어가지고 짧은 단기 시간 동안 타다닥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재밌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장점만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장점 타임이에요. 지금 장점 타임이거든요. 단점 타임은 이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네. 기억이 나야 할 텐데. 저는 어쨌든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했을 때 어쨌든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주로 종이 활동지로 수업을 하는데 종이 활동지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디지털로는 충분히 구현 가능하잖아요. 앱도 있고 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가능한 게 어쨌든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개념만 봤을 때 기대가 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대가 되는 점은 저는 이게 그 아까 500만 명의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라고 표현하셨나요? 네, 그게 모두를 위한 어쨌든 맞춤식 교육을 표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된다면 되게 그거는 이제 기대가 되고 흥미로운 것일 것 같아요. 모든 애에게 맞춤식으로 뭔가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이제 우리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특수한 특성을 지닌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언어를 쓰는 그렇죠. 다문화 친구들. 그러네요. 이게 디지털이니까 뭐 실시간 번역이 된다든지 뭐 그러면은 서책형에서는 사실 저희 반에 이렇게 좀 다문화 학생이 있으면 걔가 못 알아듣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번역이 되거나 애가 버튼을 눌러서 자기네 언어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특수한 특성을 지닌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언어를 쓰는 그렇죠. 다문화 친구들. 그러네요. 이게 디지털이니까 뭐 실시간 번역이 된다든지 뭐 그러면은 서책형에서는 사실 저희 반에 이렇게 좀 다문화 학생이 있으면 걔가 못 알아듣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번역이 되거나 애가 버튼을 눌러서 자기네 언어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학생의 학습을 위해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학습 장벽이 훨씬 낮아집니다.